네. 마이크 켜져 있나? 켜져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나갔다가 한번 들어올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인근입니다. 오늘 수요일. 네,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오늘이 꼭 화요일 같아요.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GB패션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희정님. 이거 나 영어 진짜 너무. H7님 안녕하십니까. 울프데니스님 안녕하세요. 강현정님 반갑습니다. 권영님 안녕하세요. 박훈님 반갑습니다. 네, 오해님 안녕하십니까. 독버트님, 미송님, 그 다음에 락더님, 강성일님, 신선재님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계시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타이틀은 또 12시로 되어 있네요. 어제는 2시로 되어 있더니. 하지만 저는 12시가 돼 있던 2시가 돼 있던 무조건 1시에 옵니다. 1시에 1분 한 2분 3분 돼도 무조건 1시 안엔 들어와요. 1시에서 2시 사이엔. 네. 오늘은 하체 운동에 대해서 어제 뭐 질문 중에서 이제 뭐 이 아킬레스건이 짧은 사람들은 하체 뭐 스쿼트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늘 말씀 많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대충 이야기는 했는데 뭐지? 이 다리 길이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아킬레스건이 짧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이 좀 안 돼 있어서 이 스쿼트 할 때 이 뒷발이 계속 이 안쪽으로 몰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전만증이 좀 있어서 내려갈 때 허리가 심하게 꺾인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는 스쿼트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스쿼트란 운동을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초보자일 경우나 내가 운동을 이제 전문적으로 보디빌딩을 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스쿼트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스쿼트 대신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헬스장을 다니지 못했을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긴 해야 되니까, 솔직히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못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반이 틀어지거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팁 부탁드립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골반이 틀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리 길이가 틀린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와일드 스쿼트 좀 넓게 벌려서 스쿼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와일드 스쿼트라 그래서 뭐 안쪽이요 바깥쪽이요 여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스쿼트라는 동작은 좁건 넓건 앉았을 때 대퇴사두를 쓰는 건 똑같아요. 이 정도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골반이 많이 틀어지거나 다리가 짝대기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맞춰보세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체적으로 스쿼트 할 때 다리를 짭짭이로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선을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원판을 대놓고 맞춰 놓으시면 되게 좋죠. 네, 잡아놓고 일단 그대로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듯이 앉아요. 그 다음에 손을, 우리가 왜 어렸을 때 할머니네나 저희 세대 때는 퍼센식 화장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자세를 잡으시면 돼요. 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자세를 잡았는데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원판을 대놓고 대서 앉으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네.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놓고. 근데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2.5kg가 아니라 5kg짜리를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냥 스쿼트 했을 때랑 이 뒤에다가 원판 같은 걸 대놓고 했을 때랑 무릎이 이 나가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꿈치가 이미 들려있기 때문에, 들려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무릎이 나가도 사실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뒤꿈치가 더 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무릎이 나가려면 뒤꿈치가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굽이 있는, 그러니까 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무릎이 나가도 사실 얘가 임의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내 종아리라든지 이런 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퇴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등이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등이 간지러워. 햄스트링 짧아서 끝까지 앉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하셨는데, 햄스트링이 짧아서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앉으셔도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풀스쿼트, 이제 역도에서 하는 풀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골반 로테이션이라든지 여기 햄스트링이 짧아서 많이 당긴다든지 그러면 하프 스쿼트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웨이트는 느낌 위주의 운동이고, 내가 그 운동을 했을 때 그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하고, 느낌을 얼만큼 가져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FM 자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그리고 내 몸이 완전히 실천하지 못해서 상관없어요. 내 몸이 여건상 안 된다면.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알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스쿼트를 하기 전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킬레스건이 좀 짧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그냥 들어갔을 때 이제 근막 자체도 이제 더 굳어 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주세요. 아킬레스건을 좀 많이 풀어주시거나, 그리고 종아리라든지 뭐 이 옆쪽 근육 명칭을 모르겠네. 이 옆쪽이라든지 햄스트링 같은 데를 많이 풀어주시고, 요즘에 헬스장 가면 폼롤러 없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폼롤러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자손. 네. 효자손 갖고 올게요. 헬스장에서 예쁜 여성분 안 보고 운동 집중하는 노하우 좀 부탁드려요. 옆에 헬스장으로 이동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니는 헬스장에 이쁜 사람이 너무 많다면, 집중이 안 된다면 네이버 검색을 찾아서 근방에 100m 안에 헬스장을 검색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 이제 완전 진짜 하드코어적인 체육관엔 여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김현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신님 반갑습니다. 벌크곰 엄마 안녕하십니까. 네, 한결이님 반갑습니다. 네, 잠깐 위에 아까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홍동식님이 스쿼트를 많이 해야 상체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게 스쿼트를 많이 해야가 아니라 하체 운동을 반드시 해야 상체 운동을 하실 때, 그리고 근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린 게, 헬스장에 약간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체는 이만한데 하체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999 소리는 내진 않지만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하체를 안 해도 상체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하체를 만약에 더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최대한 많이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상체 운동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하체 운동할 때 상체가 좀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한쪽 어깨가 올라와서 비대칭인데 등이나 가슴 운동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비대칭 하신 분들은 바벨보다는 덤벨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도 바벨은 아예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시키죠. 전화 왔는데, 먼치TV 거절. 방송해야 되니까 거절. 네. 프론트 스쿼트는 풀로 앉아지는데 백 스쿼트는 하프로밖에 못 하겠어요 하셨는데, 예, 프론트 스쿼트 말씀드릴게요. 프론트 스쿼트 자체는 중심이 앞쪽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무릎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론트 스쿼트 할 때 뒤에 받침대를 좀 많이 대거든요. 왜냐면 프론트 스쿼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 네.
앞으로 쏠려 버리니까. 그래서 뒤에다 그냥 이 아킬레스건이 안 짧아도 뒤에다 두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프런트 하기가. 이렇게. 그리고 프런트 멜 때는 최대한 이 목젖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엔 좀 숨이 막힐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 뭐라 그래야 돼? 견봉 이쪽에 이 발을 완전히 장착해 놓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레이님께서 쇼네이가 오셨네요. 쇼네이 분이. 아씨, 미치겠네. 등 간지러웠어. 이게 효자손을 한번 제가 갖다 놓고 등이 지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네. 스쿼트 고중량으로 하고 난 뒤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한의원 가서 침 맞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스쿼트 할 때 그래서 반드시 벨트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스쿼트 하다 보면 고중량일 경우에 잘못하면 이렇게 엉덩이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리 쪽이 약간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무게를 계속 들었을 때 허리가 마지막 세트에 허리가 계속 조금 뻐근하시면 그 무게까지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혜진조님께서 어제 스쿼트 하고 나니 허벅지 바깥쪽이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툭툭 튀던데요. 통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체 운동이 이틀에 한 번 1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이 바깥쪽이 툭툭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습니다. 약간 근육 경련일 수도 있고요. 아프지 않으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보 치료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하체만 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김경왕님. 네, 엘보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 김영성님께서 하체 운동한 다음날에 항상 승모 쪽이 뭉치네요. 스쿼트를 잘못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승모 쪽이 뭉치는 거는 사실 이 스쿼트 바를 잡을 때 사실 너무 목 쪽에 대거나 그러시면 좀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밑에 쪽에 대시는 게 오히려 이 경추 쪽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햄스트링 짧은 사람들은 스쿼트를 좀 밑으로 매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단 여기다 맨다고 치면 보통 사람들 여기다 많이 매잖아요. 그러지 말고 약간 밑에다 이 진짜 승모 한 중 쪽에 걸쳐서 하면 이 허리라든지 허리가 짧은 사람, 그러니까 이 골반 로테이션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시면 이 여기 목에 댔을 때보다 조금 편하실 거예요. 더. 아무래도 이제 이 보디빌딩,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을 하다 보면 엘보를 제일 많이 아마 다치실 거예요. 뭐 허리도 허리지만 이제 상체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엘보가 많이 다치시는데 좀 덜 다치거나 그러려면 사실 운동 전에 스트레칭, 그리고 너무 과도하지 않는 중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은 12시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12시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제는 2시지만 오늘은 12시. 그리고 원탕제님, 제가 어깨를 다쳐서 상체 운동을 못하는데 하체 운동만 해도 어느 정도 상체도 발달하는 걸 이게 무슨 말이죠? 기디해라 수 있나요? 제가 멸치형인데 정상 체중이 정도라도 복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어깨 다치셨으면 사실 이제 상체 운동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병원 가서 다 나으시고 충분한 휴식을 갖고 천천히 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깨가 아프시니까 뭐 팔 운동 정도, 그 다음에 어깨가 완전 이제 등 운동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 부위를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 채소님께서 헬스장갑 끼면 도움되나요? 네, 어떤 게요? 운동할 때?
도움은 되긴 되죠. 반드시 도움은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 스쿼트 말씀드렸으니까 런지. R형으로 하는 스쿼트 자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덤벨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덤벨을 똑같이 어깨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스냅 잡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밑으로 이제 손을 내려놓으니까 팔자로 하면 걸리겠죠. 그럴 때는 약간 11자로 놓고 그냥 천천히 내려가. 이 덤벨 위치로 해서 내 중심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밑에 중량이 있기 때문에 뭐 위에 중량이 있는 거랑 틀리게 내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지던 완전히 펴지던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덥다. 전하민님께서 손에 굳은 살 많으신가요 하셨는데, 네, 굳은 살 좀 있는 편이죠. 당연히 저는 이제 장갑을 거의 안 꼈으니까.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런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런지를 일반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줄 때, 이 바닥에 보시면 지금 이걸 뭐라 그러지? 폼롤러 박스라 그러나? 아, 폼롤러 박스래.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에보롤 아무튼 이렇게 에보롤 이렇게 좀 박스로 되어 있는 헬스장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위에서 가르쳐 줄 땐 항상 이 에보롤 박스 이 두 개 정도를 쓰라고 얘기해요. 이 대각선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알려줄 때는 어깨 넓이로 스냅 잡고, 만약에 오른쪽 발이 먼저 뒤로 빠지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뒤로 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뒷다리는, 그러니까 뒤꿈치를 띈 상태, 보통 이제 빼라 그러면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뒤꿈치를 붙여버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뒤로 쭉 빼라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뒤꿈치가, 뒤쪽에 있는 다리 뒤꿈치가 바닥에 붙어버리면 내 중심이 약간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약간 중심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뒤꿈치를 떼고, 이 상태에서 앞쪽 다리를 살짝 구부리죠. 이 발목을 쓰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상태에서 이 골반 위치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라든지 이 한쪽 발 운동하는 익스테이션이라든지 다 골반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다 무조건 이 정상적으로 맞춰놓고, 잡은 상태에서 이 앞쪽에 있는 다리로만 볼 때는 스쿼트 하듯이 내려가는 게 맞아요. 스쿼트 하듯이. 그죠? 여기만 봤을 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쉽게. 이렇게. 그죠? 똑같아요. 그리고 뒤쪽 다리는 당연히 내려가니까 같이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약간 밀어주는 동작. 그리고 밀어주는 동작.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그래야 앞쪽에 있는 다리를 다 피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밀어주는 거예요. 내려갈 때 정상적으로 똑같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뒤쪽 다리를 이용해서 내 몸을 앞으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다 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자세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유기동 채소님께서 신발 멋있는데 어디 거예요? 나이스. 나이키요. 킁킁님께서 다이어트 중인데 닭가슴살 대신 보충제로 섭취해도 되나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닭가슴살 구역질 나서 못 먹겠네요. 참고 드셔야 돼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모든 음식을 한 가지를 오래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워킹 런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킹 런지는 잘 안 해요. 대신 얼터네이티브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하체가 좀 약하신 분들은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앞쪽에 있는 다리가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뒤로 빼라 그러죠.
뒤로 빼면 앞쪽에 있는 다리의 뒤꿈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하는 워킹 런지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운동했던 데가 그렇게 넓은 헬스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두 발짝만 가면은 이제 자리 더 이상 갈 공간이 없어요. 워킹 런지 하는데 두 발짝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덥다. 오늘 좀 열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덥네요. 척추분리증 있는 사람한테 피로도 줄이는 꿀팁은 없을까요? 하셨는데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나요? 그러니까 허리 쪽 스트레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려주고 그 부위에 이제 대신 이제 그 부위에 스트레스가 안 받게 과도한 부상을 더 입지 않게 이제 그런 이제 자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부위에 적응이 되는 그런 운동들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워. 그래서 제가 런지는 스미스 머신으로 많이 해요. 다리를 뒤로 뺄 수 있게끔. 저는 이 프레이트로 스미스를 못 하겠어요. 자꾸 무릎을 바닥에 찍어요. 자꾸 무릎을 꿇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꽝. 런지는 사실 뒤쪽에 있는 다리도 힘을 받죠. 받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구부러졌다가 펴주는 동작을 하면서 힘을 받칠 수밖에 없죠. 스쿼트 할 때 앉을 때 무릎이 살짝 바깥쪽으로 미는데 런지도 동일한가요? 바깥쪽으로 민다고요? 아니야. 런지는 11자. 저는 런지는 대체적으로 11자를 많이 시키니까 틀리죠. 네. 덥다. 우리 더우니까 에어컨 있는 데로 좀 이동해 볼까요? 나 왜 이렇게 덥지?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이 따로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천국이었어. 질문. 아이고, 잠시만요. 데드리프트라면 대퇴부 뒤쪽이 펌핑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데드리프트 할 때 무릎을 이제 덜 구부리면 아니면 햄스트링이 좀 짧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부려도 이 뒤쪽이 이제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당길 수도 있어요. 네. 감량하는데 정체기 겸은 어떤 식으로 이겨내야 하나요? 박태훈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감량하실 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체중을 감량하실 때 그러니까 정체기가 오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수화물을 넣었다 뺐다 해요. 잘 안 빠지면 제가 저녁에 항상 몸무게를 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보는데 뭐 공복 몸무게가 전날과 전전날 뭐 일주일 동안 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빼야 된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집어넣고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요. 대신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지방질을 조금 집어넣긴 하죠. 그러니까 견과류로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체중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또 체중을 빼야 되는데 또 안 떨어진다. 그럼 운동 전에 탄수화물도 없어요. 그러다 좀 이제 잘 떨어지기 하면 다시 탄수화물 조금씩 넣기 시작하죠. 프론트 스쿼트 보여달라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프론트 스쿼트를 안 해본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보통 이렇게 집어넣고 완전히 목젖에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저는 프론트 스쿼트는 진짜 발 11자로 안 해요. 거의 11시 10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옆으로 보여드리면 우씨 다 맞지? 잡고 똑같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딴 거 없어요. 프론트 스쿼트는 이제 스쿼트보다 사실 스쿼트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좀 안전성은 좀 더 갖고 있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이 중량으로 했을 때 내가 여기다 걸터 놓는 게 문제가 돼요. 많이, 왜냐면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지면 바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 깊숙이 집어넣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역도 하신 분들이나 역도를 좀 일가견 있게 운동하신 분들은 프론트 스쿼트 이렇게 잡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할 때 등을 구부리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등을 구부리지 않는 거? 아,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그냥 허리 핀 상태?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허리에 뭐 부담이 없고 허리가 안 아프시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유기농 채송님께서 피자, 치킨 이런 거 자주 드세요? 하셨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번? 맞나? 혜진조님께서 매일 방송보다 댓글 달고 싶어서 채널 처음 만들었는데 답변도 잘해주고 좋네요. 네, 많이 알려주세요. 방송 많이 들어보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안 할 때 뭐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자 선수들은 좀 틀려요. 여자 선수들이 비시즌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뭐 시즌 때 그러니까 보디빌딩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디빌딩처럼 다이어트 하면 당연히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디빌딩처럼 극단적으로 식단을 하다 보면 뭐 수분 조절하고 막 이것까지 다 하고 했을 때 시합이 딱 끝나면 보디빌더처럼 진짜 먹고 싶은 거 와구와구 먹어요. 물 먹고 이제 수분 조절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부종이 많이 끼고 이제 붓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뭐 비키니 선수나 뭐 머슬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 선수들은 그냥 1년에 비슷한 음식으로 감량을 할 때는 대신 조금 뭐 줄여가는 식으로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종류라든지 그런 걸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김성배님께서 제가 BPI 프로틴이랑 부스터 이렇게 2가지만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가장 좋은 판단일까요? 2개만 선택하라면 어떤 제품이 나을까요? 하셨는데 네, 저는 2개 선택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BPI 2개 선택하라면 BCA랑 프로틴을 먹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선수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디빌딩 선수들은 그래도 여자들보다 음식을 잘 참고 그래도 여자들보다 원래 태생적으로 여자들보다 지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머슬 쪽으로 봤을 때도 사실 적합한 더 몸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안 짓고 그런 걸 봤을 때 남녀의 차별 없이 봤을 때 여자란 사람하고 남자란 사람 봤을 때 차별을 둬야 되겠구나. 차별을 두면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음식이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돼, 보디빌딩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와서 그러니까 뭐 닭가슴살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비시즌 때 닭가슴살 뭐 먹으라고는 얘기하는데 닭가슴살만 먹으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그다음에 뭐 비빔밥 먹고 싶으면 비빔밥 먹고 대신 식사 같은 거 좀 거르지 말라고 하죠. 제가 약간 식사를 좀 거르는 편이라 그거는 제가 지키지 못하는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BPI 베스트 BCA 괜찮나요? BCA 하나 사야 되는데 추천 좀. 네, 베스트 BCA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먹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네. 허벅지 안쪽 채우는 방법 이너타이 하시면 되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원님께서 프로틴만 먹는 것보다 BCA 같이 먹어주면 뭐가 다를까요? 몸이 더 잘 커지나요? 하셨는데 프로틴은 사실 우리가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씹어서 먹는 이제 우리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뭐 콩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틴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운동 후에 빠르게 이제 우리 근육에 이제 영양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지?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빨리 우리 몸에 흡수해지기 위해서 프로틴을 먹는 거고요. BCAA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식에서.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에서도 아미노산이 있지만 BCA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영양소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BCAA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뭐 근손실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근육을 조금 더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더분들은 상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 다 틀리죠. 상체 사이즈 뭐 체급이 있으니까. 제퍼스 스쿼트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죠? 저기 뭐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인스타 하체 중량, 방송 때 중량 운동을 보여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질문. 문종신님께서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 섭취 타이밍은 어떻게 되나요? 단백질은 섭취 타이밍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끝나고 드시고 다 비슷해요. 뭐 신타 아이솔레이트 뿐만 아니라 뭐 시간 사이에 먹거나 뭐 간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사이니까 간식이죠. 간식으로 먹거나 그냥 뭐 운동 직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인규님 상체 사이즈는 몇 정도 되세요? 상체 사이즈라고 하면 뭐 옷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브랜드마다 다 틀려서. 김병건님께서 냉면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요. 한 그릇 더 드세요. 아, 저도 막국수 먹고 싶네요. 막국수. 김병건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셨는데 냉면에 보충제 타 먹어도 되나요? 네, 타 드셔도 돼요. 드실 수 있으면 타 드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에 보충제를 타 먹진 않아요. 저도 한 110 정도 입는 것 같아요. 110 정도? 옷 같은 거. 근데 요즘에 이제 브랜드가 좀 작게 나와서 115도 입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하체 운동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퇴 4두를 거의 이제 중점적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하는데 대퇴 2두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릴게요. 스쿼트 할 때 내려갈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대퇴 2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피로 훈련으로 익스테이션을 많이 차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 대퇴 4두에 긴장감을 주고 스쿼트를 들어가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익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컬을 해줬을 때도 컬을 해주고 나서 이제 스쿼트를 들어가면 그 안정감이 또 다른 느낌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많이 잡아주니까 훨씬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김영성님께서 발목이 많이 약한데 스쿼트 무게 올리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익스테이션을 더 많이 해줘야 하네요. 그러면 스쿼트 말고 레그 프레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레그 프레스가 보통 우리 몸무게 한 4배 정도까지는 들 수 있으니까 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종신님께서 또 이상한 말 하시네요. 수염이 너무 멋지네요. 나도 길러서 호크 대용으로 써야지. 무슨 말이죠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용재님께서 체중 73kg인데 골격근량이 32kg, 체지방량이 16kg. 다이어트 중인데 근육량이 조금이라도 늘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운동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현재 웨이트 피라미드 세트로 하고 1시간 반 정도 진행합니다. 이런 질문 답변하기가 제일 애매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골격근량, 체지방량 몇 킬로 그랬다 해서 제가 이 몸을 상상한다 해서 그 몸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시합 때 제가 체지방량이 몇 프로인지도 몰라요. 인바디 같은 거 안 재요. 제가 직접 잡아보고 거울로 보고 직접 짜보고 포즈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몸쪽으로 봤을 때
체지방량은 골격근량에 대비하기 때문에 내가 근육량이 점점 많아지면 남들보다 체지방이 두꺼워도 좀 적게 나와요.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거는 어떻게 못 해드립니다. 그냥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모이님께서 흔히들 국내 보디빌더 프로는 김준호 선수, 강경원 선수, 조남훈 선수 3명이라고 하는데 나바나 머슬매니아 프로는 프로가 아닌가요? 아니요, 나바나 머슬매니아도 프로는 프로예요. 근데 이제 이 김준호 선배님, 강경원 선배님, 조남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IFBB라는 단체 이제 프로, 올림피아를 갈 수 있는 프로인 거고, 나바나 머슬매니아는 사실 이게 단체가 좀 틀린 단체죠. IFBB랑 좀 틀린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프로가 아닌 건 아니에요. 프로는 맞아요. 임기섭님께서 제가 요즘 레그컬 선피로 하고 있는데 스쿼트 하는 게 무게를 좀 더 칠 수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컬을 먼저 하고 이제 스쿼트 하면 안정감이 좀 더 생겨요. 문종식님께서 다이어트 정체기 때 꿀팁. 정체기 때 팁이 없어요. 사실 무슨 팁이 있어요? 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벤치프레스 잘하는 팁 같은 건 알려드릴 수 있지만 다이어트 팁은 없어요. 그냥 닭가슴살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힘들면 만약에 운동이 좀 안 되거나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나트륨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역할, 탄수화물의 양 조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네. 헥스쿼트 할 땐 사실 이게 헥스쿼트 자체가 이제 반 머신이잖아요. 이렇게 케이블이 없는 머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반머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반머신을 이용할 때는 내가 기댈 수가 있으니까 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적합한 자세로. 태규? 맞나요? 김태규? 맞나요? 김태규님께서 하체 운동 시 선피로 훈련을 레그컬 하게 된다면 익세션과 컬 둘 중 하나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진행하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 진행하셔도 되고 둘 다 진행하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컬을 한 다음에 익세션을 따로 차진 않고요. 익세션 할 때 컬을 또 따로 차진 않아요. 네. 상훈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인규 선생님, 오늘 질문이 많네요. 렉 앞에서 계셔서 바벨로 질문 드립니다. 바벨로 그립 넓이에 따른 자극을 다르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요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바벨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이제 다 틀리게 잡긴 한데 좀 이 티바처럼 좀 좁게 잡으시면 팔꿈치 위치 한번 보세요. 사실 팔꿈치를 아무리 안으로 놓으려고 해도 내 어깨보다 지금 좁게 잡았기 때문에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부 쪽에 조금 자극이 많이 가죠. 상부보다. 근데 넓게 잡으면 상체가 올라오면 이 중상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어깨 쪽에 위치한 이제 등이 자극이 좀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좁게 잡았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드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넓게 잡았을 때는 정상적인 위치, 배꼽 위치에 이제 위치하라고 하고. 마스터님께서 헬스TV 보면 전투력 생겨서 바로 방송 끝나면 그 운동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한님 맞죠? 윤요한 맞나요? 여환윤. 성함 한글로 좀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LA 팬 또 왔습니다. 티 엄청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혜진조님께서 헬스TV 방송 보면 정책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리죠. 네. 이용재님께서 현재 닭가슴살 100g 새끼 중 2끼 섭취하는데 몸무게 72kg인데 너무 적을까요? 아니면 100g을 더 조금 더 섭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100g씩 먹는 걸 새끼를 다 100g씩 넣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근육을 더 많이 늘리시거나 현재 몸 상태를 유지하실 거면 사실 그 정도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근육에 대해서라든지 이제 좀 더 생각한다면 조금 더 넣는 게 맞죠. 늘어났던 살 스킨 줄이는 팁 있나요? 지방이 많이 빠졌는데 겉에 살이 늘어나네요 하셨는데 헬스몬님께서 하셨는데
이거는 스키는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빠르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체중은 이제 뭐 단수하고 뭐 탄수화물 줄이고 사우나 갔다 하면 체중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분만 빼도. 근데 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 스킨 상태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다이어트가 잘 돼야 수분 조절도 하고 사우나 작업도 합니다. 사우나 작업이라는 게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사우나도 치고 이게 사우나 치고 아무튼 사우나도 하고 이게 발이 그렇게 그런 걸 시키지 다이어트가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저는 수분 조절을 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 스킨이 두꺼운 사람들은 붕 떠버려요. 그럼 시합 때 이 배 가죽이 엄청 별로 안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무조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킨이 이제 내 몸에 착 달라붙게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맞고요. 웨이트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너무 유산소 위주로만 하게 되면 그게 사실 그렇게 빠르게 달라붙진 않아요. 근데 빠른다고 해도 사실 이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빠름은 뭐 일주일, 2주가 아니라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뭐 개월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내 몸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박준영님께서 오인근 선생님 너무 친절하십니다. 같이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대. 저는 반대입니다. 박준영님 반대요. 김성배님 광주에 지인분 없으신가요? 지인분한테 PT 받고 싶네요 하셨는데 광주에 있을 법도 한 것 같은데요. 전라도 광주 맞으시죠? 경기도 광주는 아니죠? 있을까?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 비도승우님께서 반갑습니다. 헬스TV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다위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첫 노비스 대회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 김다위 씨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현미밥이랑 닭가슴살이랑 브로콜리만 먹으라 하는데 프로틴 보충제는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드셔도 돼요. 프로틴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보디빌딩 운동은 이런 체급만 맞추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근육을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드시는 건 잘 드시면서 체중 만약에 그 체급이 있다면 그 체중을 맞춰 나가고 하시는 게 맞아요. 마스터님께서 일반식 기본 밥 2공기 먹고 닭가슴살 먹고 라면도 먹고 운동해도 근육량이 늘까요? 네, 근육량도 늘는데 체지방량도 늘어요. 그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조금 약간 유도 선수 같은 느낌, 좀 키로수가 있는 유도 선수 같은 느낌, 역도 선수 같은 느낌. 그다음에 뭐 아무튼 좀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더랑님께서 복근은 매일 해주는 게 좋다던데 보통 몇 개, 몇 세트 정도 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는 매일 하지 않고요. 보통 운동을 할 때 한 5세트? 예전에는 근데 더 많이 했죠. 처음에 할 때는 한 4, 5세트. 많이 할 때는 시합 시즌 때는 한 10세트. 아, 이거 10세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세트 정도 하고 개수는 한 10개에서 15개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화님께서 티셔츠 이쁜데 어디 브랜드인가요? 이거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상표가 아예 없더라고요. DDM? DDM인 것 같아요. 정윤설님께서 시합 일주일 전에 보충제 끊으라고 들었는데 보충제를 끊는 이유와 BCA 글루타민도 섭취하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체중이 잘 빠지고 몸이 잘 나오면 저는 보충제를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못 나왔을 때, 몸이 못 나왔을 때는 저도 이제 왜냐면 보충제에도 나트륨도 있고 어느 정도의 당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더 끊어보는 게 맞죠. 네. 고민성님께서 저번에 시간 많으실 때 조각 운동으로 4번에서 5번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몇 시간 텀을 두고 어느 비율 운동? 아니요. 시간이 많을 때 종합 운동이라고 4번, 5번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 운동은 한 2번 운동하고 나머지 이제 뭐 시합 때 이제 거의 막바지 되면 체중을 급하게 빼야 되니까 한 유산소를 한 3번 정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포함해서 하면 한 3, 4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자리를 이동해야겠다. 오늘 등장 안 시켰네. 요즘에 운동을 제가 안 해서 지금 보충제를 운동 후에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 선생님이 이제 항상 물을 떠다 주시는데 지금 보충제를 못 먹겠어요. 저는 제가 보충제를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HPI는 뭐죠? HPI? BPI인데 우리 거 HPI 이거 카피 아니야? 카피? HPI 벌크업 세트 구매하면 벌크업 가능할까요? BPI 벌크업 세트 구매하시면 가능해요. HPI는 안 돼요. 뭐야? 성우님께서 상체 턱걸이 딥스 하체 스쿼트만 하는데 추가할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추가할 게 너무 많은데. 박준영님 자꾸 저한테 일주일만 운동 배우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 남자 안 좋아합니다. 김영선님께서 간보호제 챙겨 드십니까? 네, 요즘에 밀크시스를 먹고 있어요. 하루에 3번 식후에. 상우님께서 운동 정체기 시 개인 PT가 도움이 될까요? 정체기가 길어지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편이란 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PT를 받는데 10회 정도 받는다 해서 내 몸이 확 훌쩍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끌어주는 사람 지도자가 얼마만큼의 운동을 잘 가르쳐 주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으로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일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 돼요. 그냥 정신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을 많이 주냐, 이게 큰 것 같아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끝내네요. 오늘은 급하게 끝낼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오늘은 하체 이렇게 스쿼트하고 런지, 프론트 스쿼트 이제 팁을 많이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끔 제가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막 바벨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스쿼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바벨로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는 바벨로 할 때 바벨로를 물어보시고 스쿼트 할 때는 스쿼트를 물어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라도 광주 쪽에 아시는 분 있나 확인해드리고 상훈이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그쪽에 아시는 분 있으면 P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